안녕하십니까. 엔캠 주주 여러분들, 주식 신선생입니다. 자, 지금 엔캠은요, 제가 이제 차트 분석은 조금 먼저 좀 뒤에 좀 해드리고요. 이런 주식을 좀 가져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실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엔캠 같은 주식은요, 이제 얘가 주가가 사실 오른 게 어떤 테마나 이슈성에 의해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바로 전해액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들은 좀 안 하는 쪽으로 이제,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좀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좀 후속 쪽으로 좀 따라가는 나라 쪽에서 많이 해요. 아무래도 조금 손이 많이 가고 그렇게 이제 돈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먼저 좀 간략하게 제가 이 엔캡에서 이제 전액에 대한 거를 제가 좀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되게 뭐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제 전액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물질인데, 원활하게 여기서 전기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도 물은 전기가 흘러요. 주주분들 맞죠? 근데 물로 하면은 당연히 여기가 막 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전해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필요한 물질인데, 이 전해액을 만드는 게 그렇게 뭐 까다로운 기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선진국들에서는 별로 안 하는 이제 좀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엔캠이 좀 잘 파악을 했고, 현재 이제 엔캠의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좀 약간의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너무나 잘 살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엔캠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얘기를 나오는데, 전기차 시장이 이제 계속 조금 수요 둔화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용어로 CHASM이라고 해가지고 캐즘이라고 이거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일시적으로 이제 좀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상황이 안 좋았죠.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요. 그런데도 이 전해액을 만드는 엔캠은 참 놀라울 정도였는데, 안 그래도 올해 신규로 확보한 업체나 3개가 더 늘었어요, 주주 여러분들. 그래서 SK 배터리 아메리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 법인이죠. 그쪽에 지금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얼티엄 셀즈라고 해가지고 또 오하이오에 있는 또 전기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도 지금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테네시에 있는 이름도 어려워요. 얼티엄 셀즈라고 해가지고 이 공장에다가 이제 또 신규 업체까지 좀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파나소닉에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제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요, 직접적인 공급보다는 배터리 셀을 만드는 회사로 당연히 공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미 시장에서만 엔캠이 노리고 있는 게 65만 톤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엔캠은 최소한 162만 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럼 그만큼 지금 수요가 뒷받침이 된다라는 거고, 공급만 지금 원활하게 해주면은 엔캠은 앞으로는 더 성장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최근에 떨어진 거는 사실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캐즘이라는 것 때문인데, 이거하고 별개로 어찌했던 간에 배터리는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액이라는 게 어떠한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이 전액 만드는 것 자체가. 그랬는데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하는 회사가 없다 보니까 엔캠이 굉장히 지금 좀 공략을 잘한 거죠. 전액 시장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뭐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제 지금 최근에 추가로 고객사를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유럽까지 이제 진출을 해야 되죠. 엔캠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원이라고 해가지고 아우어 넥스트 에너지라는 이제 회사, 그 다음에 리비안, 그 다음 파워코, 프레이어 쪽으로 이제 또 신규 고객사를 지금 계속해서 뚫어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캠이 이제 1월 달부터 시원시원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거는 바로 IRA 법안의 가장 강력한 수혜주로서 입었기 때문이에요. 이 IRA 법안에 대해서도 한 번씩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밀고 있는 게 뭐예요? 강한 미국이거든요. 한마디로 미국 외부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점을 주진 않겠지만,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제품에 한해서만큼은 뭐 보조금을 그러니까 보조금을 더 지원을 하다든지, 아니면은 관세를 좀 덜 부과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게 바로 IRA 법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IRA 법안에 정말로 좀 밀접한 이제 영향을 바로 받았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기업도 사실 이게 미국 쪽으로 막 좀 강하게 막 진출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만약에 이런 생산을 했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만큼 엔캠이 좀 선두 주자를 좀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간략하게 제가 좀 차트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자고 하면은, 이렇게 추세 상승을 하는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한마디로 성장형 주식, 그 다음에 뭐 실적형 주식이라고 좀 말을 하는데, 사실 5만 원짜리 주식이 거의 지금 뭐 8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꾸준하게 고평가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고평가라는 얘기가 끝나려고 하면은요, 성장성이 멈춰야 되고 더 이상의 이제 어떤 매출 다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왜 그러면 실적이 이제 일정해질 거니까.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엔캠은 계속 추가적으로 고객사를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캐파도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도 지금 계속 진출을 하려고 모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전액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결코 그러니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접근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 또 다른 기업들에서 또 쉽게 따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워낙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고객사 확보하는 거랑, 그리고 기술이 어떤 진입 수준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 보니까 타 경쟁사들이 막 좀 진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문제는 그렇게까지 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캠은 정말로 땡 잡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엔캠의 조금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요, 전체적으로 수급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주식은요, 주주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을 할 때 한번 보세요. 1월달, 2월달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엄청난 수급을 바탕으로 얘가 꾸준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보실 때 이렇게 가격 차트에서도 집중을 하시는 건 좋은데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저는 꼭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 엔캠이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급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좀 우리 주주분들께서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엔캠이라는 지금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이제 거의 뭐 6조에 이제 육박하고 있는데, 그러면 코스닥의 시장을 한번 제가 살펴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왔는데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예요? 여기에 가격 차트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지 마시고요. 이거를 제가 조금만 더 넓게 말씀드릴게요. 자, 분명히 12월달, 1월달, 2월달에 지금 계속 수급이 들어온 게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4월달, 5월달은 어때요? 아무래도 수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스닥 시장에 이만큼이 돈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엔캠도 나눠갖고 뭐 다른 회사들이 많이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갔던 돈이 이런 식으로 좀 쪼그라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엔캠으로 들어가는 자금 자체가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엔캠이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가격 차트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수급에 있다라는 거를 저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일봉상의 흐름으로 제가 다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주식은 갑자기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나올 수가 없냐면요, 자,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제가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좀 해서 좀 이상한데, 떨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주반도체라는 주식은요, 엔캠이하고 다르게 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얘는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갤럭시 S24라는 AI 최초의 세계폰이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 갤럭시 S24가 얼마나 잘 팔리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었지만 점점점 이 매출세가 둔화가 되고 있었다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주반도체가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엔캠은 지금 어떠한 매출 다변화를 이룩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실제로 지금 매출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실적도 한번 가서 직접 보자고요. 자, 엔캠으로 갔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하나만 좀 체크하고 갈게요. 이것까지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지분율이 25% 정도 이제 대주주가 다 갖고 있고요. 나머지 75% 정도가 죄송합니다. 여기 유통주식 수가 65% 정도가, 즉 1250만 주 정도는 지금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액면가가 지금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나중에 무상증자에 관한 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분기로 한번 가서 한번 보시면요. 자, 2022년 12월 달, 그리고 23년 3월 달,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23년도에 갑자기 마이너스 200억이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신경 쓰시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매출 다변화를 위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돈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장사가 안 돼서 적자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보세요. 한번 주주 여러분들. 연간으로 지금 갔는데 24년 12월 달에 지금 추정치가 870억, 그 다음에 2025년 12월 달에 추정치가 1080억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지금 급성장한 주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전에 남들이 안 하는 곳을 공략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회사가 엔캠이다 라고 나는 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엔캠 주주 여러분들께서는요, 다른 거 고민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이 주식을 계속적으로 좀 홀딩 하시면서 좀 저는 마음 편하게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요, 제발 이런 고점 구간에서 무리하게 진입만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엔캠 꾸준하게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주식 신선생이었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